네, 우리 아이 잡캠프 요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핫한 직업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교육은요. 네. 바로 쇼 호스트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많이들 네. 접해보셨을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쇼 호스트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과연 쇼 호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쇼호스트 박선아 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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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웃는 모습부터 달라요. 우리랑 다르네. 어머, 아니, 나랑 다르네. 이렇게 할게요. 예. 아니, 정말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밝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캔드 스피치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직업, 저희들이 뭐 TV로 봐서 많이 알기는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직업이다라고 좀 정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양한 홈쇼핑 채널에서 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또 그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쇼호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각종 홈쇼핑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요. 네. 쇼호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쇼핑 호스트 아니면 쇼핑 플래너 이렇게 네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쇼호스트가 되려면요, 뭐 네. 자격 조건이나 특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격증이나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물론 보험을 제외하고 드리는 네네. 말씀이고요. 다만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 발성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전달력이 좋은 네네. 사람을 선호를 하고요. 같은 걸 표현을 하더라도 더 잘 풍부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먹더라도 맛있네 이게 아니라 맛이 오바야. 네, 저희 살짝 오바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오바 표현력이 좋은 그래야 사람, 그렇죠. 표현이 좋은 사람을 네. 선호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전부 다 100%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좀 좋은 분들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홈쇼핑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주식 성장. 향후 5년간 쇼핑 호스트들을 고용하는 게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네. 많이 들었는데요. 박선아 대표님, 현직 쇼핑 호스트로 앞으로 직업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도 갑자기 제가 전문가가 됐으니까. 일단 국내 홈쇼핑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기존에는 뭐 6개, 7개 홈쇼핑사에서 이제는 티커머스 채널이라고 해서 가끔 홈쇼핑에 이렇게 리모컨 들고 구매하고 결제하시는 네. 경우 보셨죠? 네네. 그 채널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채용 규모가 증가를 한 걸로 보고요. 이제는 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진출을 하니까 혹시 외국어 잘하세요? 아니요.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네. 쇼호스트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저희처럼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능력 외에도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능력, 남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그걸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쇼호스트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네네. 그런 현장을 저희가 VCR로 담아봤습니다. 김포시의 한 중학교. 이곳에선 쇼호스트의 직무를 배울 수 있는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쇼호스트의 업무.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TV에 나온 쇼호스트를 그냥 여태까지는 그냥 봤다면 지금 직접 체험해봤고 또 하면서 재미도 느꼈을 수도 있고 적성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본격적인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대본을 작성해 보는데요. 아이들은 오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네, 아이들이 오늘 판매해볼 물건은 바로 책가방입니다. 쇼호스트는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주어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순발력 또한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8만 원이요. 8만 원, 왜 8만 원에 팔아요? 학생들이 살 수 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초고 홈쇼핑의 쇼호스트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요. 우리 가지고 나온 가방이 근데 가방의 금액이 얼마죠? 무려 가격이 13만 9,900원입니다. 13만 9,900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가방이 13만 9,900원이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비싼데 그럼 과연 뭐가 좋을지 한번 볼까요? 이 안에 주머니도 지금 포켓이 몇 군데가 더 있고요. 이 안에 보니까 이야 과자도 있어요. 이야 과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는 어때요? 한번 매보시겠어요? 무게가 어때요? 무게는 아주 가볍습니다. 오 가벼워요. 가볍고 디자인도 예쁘고 13만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보니까 이번 한 번에 기회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박수!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말을 더듬었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잘 몰랐는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쇼호스트에 좀 더 알게 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쇼호스트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훈련은 의사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쇼호스트 하는 사람들이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일단 파는 게 설득을 하는 거니까. 일단 즐거워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아이들이 설득 스피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따라주고 또 좋아하고 즐기고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가장 최종적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몸소 체험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가는데요. 이처럼 미래 직업인들의 역량과 흥미를 개발해주는 작은 시작. 바로 경험이 아닐까요? 야, 우리 아이들이요. 바로 그냥 진출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저보다 낫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네. 직업 교육 현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대학교에 쇼호스트 관련 학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학과를 졸업을 하면 쇼호스트 되는데 정말로 유리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론적으로는 TV 홈쇼핑이나 방송, 화술,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실무적인 내용,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홈쇼핑 연출 이런 것들을 네네. 배우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전공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일단 쇼호스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의상을 전공하신 네네. 분들도 계시고 뭐 연극영화과, 경영학과, 체육교육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관련 학과 나온 친구들 취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는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공채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뭐 프리랜서 개념으로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나요? 일단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 그렇지 않은 친구들 전부 다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돼요. 근데 과정은 일반 대기업 공채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즉석 판매하는 그런 네네. 네, 면접이 주를 이룬다는 거고요. 아.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쇼호스트들이 그냥 이렇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생방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순발력도 또 당황하는 상황이 생방송에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순발력, 애드립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지 사실 애드립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발음과 발성이거든요. 네. 지금 두 분도 워낙에 방송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신뢰감 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발음 발성을 우선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상황 대처 능력을 저희가 또 배우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순발력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 그런 훈련도 전부 다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본인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아까 소개하실 때 쇼호스트 일도 하고 있지만 스피치 강사로서의 일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요 그런 일반 스피치 수업을 받아도 쇼호스트가 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예리하신데요. 일반 스피치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설득화법을 배워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쇼호스트 수업은 직접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는 이성적인 측면을 배운다면 쇼호스트는 약간 감성화법, 마음을 울리는 네. 그런 스피치도 배우게 됩니다. 네. 감성화법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뭐 감성적으로 어떻게 막 그렇죠. 아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감성이 제대로 들어가. 약간 오버해가면서 네.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표현력, 감성에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카메라는 화소도 좋고요. 디자인도 예뻐서 여자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가볍고 이런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감성화법이라는 거는, 약간 접근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카메라를 구매했을 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순간들을 다 카메라로 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다 내 눈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카메라랑 함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의 같은 추억,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한 추억, 이런 기억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카메라라도 왠지 얘한테 끌린다. 맞아. 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주문하는 거죠. 사실 감성화법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강해요. 넘어가요. 되더라. 네. 화장품도 이걸 그렇죠. 바르면 내가 누가 된다.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죠. 괜히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문하고 택배가 오는 자신이 발견을 하게 돼요. 많아서 또 나눴어. 자, 쇼호스트 교육이 일상생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수업에 처음에 발음 발성을 배우다 보니까 혹시 친구들 중에서 뭐 아나운서를 꿈꾸거나 뭐 방송인을 꿈꾸거나 네. 대중들 앞에 서야 되는 뭐 정치인을 꿈꾼다거나 교수를 꿈꾼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든지 대학교를 진학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면접을 사회에 취업할 때 면접을 볼 때도 이 상품을 본인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면접관한테 잘 포장해서 소개하는 네네. 것 역시 설득 스피치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이제 수업 과정 중에 상품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쇼호스트로 일을 하시면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열정이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뻔한 답인데요. 사실 쇼호스트가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려워요. 네. 프리랜서 계약직이거든요. 게다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판매 실적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덤벼들기에는 좀 정신적으로나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냉정한 시장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열정이 없으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열정만 있으면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유망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쇼호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대 홈쇼핑의 현직 쇼호스트가요, 250명 안팎이라고 해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기도 하고 또 그만큼 희귀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직업이기도 한데요. 한 주 만에 우리가 이 얘기를 끝내기 조금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준비 또 했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요, 우리 박선아 대표님께서 쇼호스트에 대한 또 다른 직업 기술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어떤 내용이 소개될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다음 주 예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너무 이론으로만 배운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직접 표현
표현을 하고 정말 제대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네, 실전으로 맞춰서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들고 나오실 건가요? 아, 그럼요. 그래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잘못 알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주문할까 봐.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직업 교육을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박선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커피 학원의 한미영 대표님 모시고 바리스타라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한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바리스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커피 내리는, 커피 만드는 이 정도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커피숍 다니시죠? 엄청 자주 가죠. 네네네. 거기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하시는 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 제일 먼저 그러면 딱 띄는 게 무엇인가요? 무슨 일을 하시던가요, 그분들이? 커피 내리고 뭐 이렇게 라떼 아트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도. 뭐 우유도 해서 네, 그림도 그리고, 네, 바리스타는 기본적으로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빵을 만드는 사람을 아시죠? 파티쉐? 네, 파티시. 네. 음식을 하는 네. 사람은 요즘엔 다 셰프. 네, 셰프라고 하듯이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는 전문인을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네. 파티셰랑 셰프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가 달라요? 직접 주문을 받으세요. 그렇죠. 손님들한테 네네. 네, 뭐 어떤 거 드실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뭐 단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분들과 틀린 거는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바리스타로 일을 하려면은요,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격 조건은 별로 없어요. 네.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요즘에 10대들도 이제 아르바이트한 분들도 계시고 네네. 은퇴하시고 하시고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직업인데 네. 또 손님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료를 만드는 거는 저희 기술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고객을 눈을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처음에는. 그럼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하려면 커피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음료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렇게 에티켓 네, 매너 네.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동작들은 배우세요. 아, 그렇군요. 손님한테 이렇게 서빙하는 방법이나 손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체를 못 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근데 저도 아니에요. 선뜻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죠. 네. 근데 집에서 만약에 가정주부로 10년을 있다고 하시고 딱 앞에 서서 고객이 오시면 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배울 때 막 영어 열심히 했는데 외국인이 딱 와. 말 못하죠. 그거는 막 하이 했는데 이렇게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동작도 이렇게 막 손님이 딱 다가오는 순간순간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조리 있게 말해야 되고 막 손님의 취향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드세요? 이런 이 말 자체가 네. 다 교육이에요. 난 저 커피만 잘 만들면 맛있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배워야 되는 거군요. 맛있게 만드는 거는 당연한 기본. 거고요. 네. 기본이 맛없게 만들면 당연히 안 가요? 안 가죠. 음식 맛이 없는데 저는 이제 커피나 음료도 음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기본이어야 되고 커피라는 건 예뻐야 돼요. 예뻐? 그렇죠. 음료도 네. 잔도 예뻐야 그렇죠. 되고 막 뭔가 꽂아 있는 거 생크림도 예쁘게 맞아요. 올라가 그렇죠. 그래야지 더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일반 음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요즘엔 음식도 예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야 되고 또 친절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되게 그래서 그 바리스타는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는 제조가 아니라 바리스타는 서비스 업종이에요. 네. 그렇군요. 몰랐어요. 색다른 걸 또 배웠네요. 오늘부터 이제 커피숍 가면 더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나, 어느 정도 됐나, 이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을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 그 꿈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저희가 담아보았습니다.
은은한 원두향을 풍기는 이곳.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커피 학원을 찾았습니다. 분주한 손놀림으로 로스팅한 원두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마키아토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다양한 메뉴로 재탄생했습니다. 좀 커피에 대해서 일반 교육기관이랑 다르게 좀 깊이 있게 해요. 중학교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러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수요가 있어요. 이 바리스타를 좀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뭐 체험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문 바리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자격증 시험 대비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실제 커피를 제조하는 실습과 함께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 방법, 그리고 그라인딩 방법까지. 그치,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 무조건. 광택을 잡아야 돼. 광택을.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공부로 필기 시험을 대비합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그냥 맛있게 먹는 데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제가 맛있게 더 뽑아보고 싶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맛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이론 수업에 이어 손수 커피를 만드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머신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스팀의 열기로 우유 거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커피를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떼아트 수업 중이에요. 라떼아트가 뭐예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거품 내서 그 거품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 주문하신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커피가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커피의 모양과 향, 그리고 맛을 음미하며 신중하게 친구의 커피를 맛보는데요.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점 중에 4점 정도? 네, 좀 물맛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처음에 비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캠프를 통해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바리스타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어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거의 커피 내리는 게 수준급인데요. 저보다는 안 돼요? 내릴 줄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커피 거름만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그리고 네. 뭐 아무리 따라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을 직업으로 바리스타가요, 직업 상위에 랭크가 돼 있다고 해요. 대표님. 네. 직접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일을 하시니까요. 네네. 왜 이렇게 이 바리스타가 유망 직업 순위 상위권에 랭크가 된 걸까요? 바리스타 하면은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일단 멋있어요. 그쵸. 네. 이름도 멋있고 그쵸. 멋있어. 하는 것도 멋있고. 그 사람한테 드라마에서- 향기가 네. 날 것 같고 막. 맞아요. 그렇죠. 네. 드라마에서 그렇게 멋있는 탤런트들이 나와서 멋있게 찍기도 그러니까요. 해서 유명해지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바리스타는요. 맛이랑 멋을 함께 창조하는 직업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멋있어져야 되거든요. 네. 손님과 소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지 않은, 그렇다고 뭐 얼굴이 예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네,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전문가적인 어떤 포스랄까? 네. 이런 게 같이 있다면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본인의 어떤 뭐 외모도 그렇지만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SNS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자기 찍고 뭐 셀카도 찍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본다면 멋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우선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유망한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나? 그게 되게 궁금하신데 네. 저는 외식 산업을 되게 크게 봐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외식 산업의 하나의 주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고깃집도 있고 뭐 치킨집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미래에 커피숍, 그러니까 커피라는 사람이 그럼 그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외식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외식 산업은 발전할 거예요, 쇠퇴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발전하겠죠. 그렇죠.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네. 많이 사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카페형 외식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김밥을 먹는다고 쳐도. 네. 이왕이면 예쁜 거. 네, 요즘에 커피도 김밥 같이 나오는 네, 거. 맞아요. 네. 그냥 저희가 커피숍에 가면은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나 빵 먹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되면 한식이랑 막 접목이 네, 되면 예, 김밥을 맛있게 만드는 커피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네네. 네, 그런 걸 보신다면 네. 바리스타는 어느 직종이나 통합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김밥집에서 열심히 김밥 싸는 걸 배웠다고 하면 또 커피를 배우면 접목을 시켜갔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하면 창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커피 관련 직종들 많아요? 네, 많죠. 어떠한 게 있나요? 커피가요, 식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농부부터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안 나요. 네. 열대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그 농부는 지금 없고요, 현재. 그러면은 그거를 무역하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네, 무역하면서 좋은 생두를 고르는 사람을 큐 그레이더라고 하고요. 네. 그 생두를 가져와서 로스팅을 하는 사람을 로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그건 뭐 하냐? 그 원두를 가지고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해요. 커피에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 뭐 좀 뭐라고 할까 재능이 있다 그러면 또 얻을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네요. 네. 괜찮네. 자, 국가직무능력 프로그램 NCS가 화제인데 바리스타도 NCS 기준으로 해서 전문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시청자분들이 NCS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NCS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직업을 교육을 시킬 때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커피 추출을 배우고 우유 스티밍을 해서 카푸치노 만드는 거 배우고 메뉴 만드는 거 배우고 고객 서비스하는 거 배우고 등등 매장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 단위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가리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가 전문가니까 내 말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네. 국가에서 바리스타가 되려면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으로 양성시키는 과정이고요. 네. 저희 고향커피학원도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리스타 되려면은요. 네.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격증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요? 특히 바리스타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아직 민간 자격증이기 네. 때문에 그냥 자격증은 자기가 본인이 원하시면 따시는 건데 교육이 길어요, 저희가. 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실수를 따지다 보면 바리스타 교육을 2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길죠. 240시간 네네.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목표가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자격증이라는 게 있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도전해갖고 성취하는 그런 어떤 네네. 보람 같은 걸 느끼려고 그렇죠. 따라고 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맛있게 만들면 네, 괜찮습니다. 네. 취업 상황은 어때요? 지금 바리스타를 주변에 카페 많으시죠? 네. 엄청 커피숍. 그럼요. 네, 거기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세요. 근데 이제 아직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으시고 아직 이 직종이 전문직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구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전문 직종이 아직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산업이 좀 발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바리스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보통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라떼아트 아시죠? 뭐 하트 네네. 그리고 막 이런 거 그리실 만큼 교육을 받으시면 좀 올라가요. 네. 뭐 아르바이트나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하고 바리스타에 대한 구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스타가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겠죠? 네, 첫 번째 당연히 네.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혹시 에스프레소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써서 잘 못 먹겠어요. 그죠? 써요. 네. 네. 그 에스프레소를 저희는 매일매일 마셔요. 세상에. 그게 감별이에요. 맛있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내가 먹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네네. 누가 먹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베이스로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에스프레소를 맛보면서 맛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고 네, 힘들어도 나중에 가면요 거의 에스프레소 너무 쉽게 마시세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맨 처음에 오시면 에스프레소 어떻게 먹어요? 네. 써서. 네, 이틀이면 다 드세요. 그래요? 네, 마시세요. 그리고 막 음미하세요. 아, 이 세상에.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못 먹는 네. 음식이잖아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 드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시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세 번째로는 당연히 상상력이죠. 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기존에 있는 음료를 가지고 만들 때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상상력, 창의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한미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